안녕하세요. 네, 법무법인 진성의 성공 사례를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원장님. 네, 네. 이번엔 제가 두 번째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계약자분은 천땡땡님이신데요. 피보험자는 황땡땡님이세요. 네, 아드님이세요. 예, 피보험자가. 네, 예, 네, 예. 네. 네, 그리고 S생명에 보험을 가입하셨고 통합 생활자금 받는 유니버셜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와, 진짜 많네. 뭐. 보세요. 이게 종신보험이 본질인데 앞에 붙은 단어들 봐봐요. 생활자금 안 헷갈리게 생겼냐고요. 그러니까요. 예. 총 납입 보험료는 약 939만원. 그런데 해지 환급금이 약 188만원 밖에 안 됐어요. 손해볼 법한 하셨던 금액이 약 750만원. 첫 번째, 65세가 되었을 때 보험 해약금으로 연금 나오는지 몰랐음. 65세 이후 연금 및 사망 위로금 모두 지급된 것으로 알고 보험 가입. 무슨 말인지 혹시 되세요? 그러니까 그 사망 보험금도 나오고 연금도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가입을 하신 거 아닌가요?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설명들도 해요, 설계사들이. 양쪽 다 받는다. 그리고 이게 해지환급금 기준인데 사망보험금만큼 받는다. 왜냐면 통상적으로 해지환급금보다 사망보험금이 더 많거든요. 한 2배수 정도? 그리고 두 번째는 연금 이율이 2.7%로 좋으며 금리 인상되면 생활자금 변동 더 지급될 수 있다고 하여 가입함. 이건 맞는 설명이겠네요. 네, 예, 그렇죠. 네, 네. 세 번째, 피보험자 아들이 군입대 기간 중에 계약자, 그러니까 본인이죠. 계약자가 피보험자란에 서명하여 생명보험에 가입, 종신보험에 가입.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계약자분이 피보험자까지 이렇게 사인을 하셨다는 얘기인 맞습니다. 거예요. 예. 네, 네. 근데 이게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거 보험 무효 대상임. 왜냐하면 계약자,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사인을 안 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일전에도 설명을 했듯이 네.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그러니까 달라요. 상이한데 이때 당시에 그 피보험자가 21살이었거든요. 군 복무 중이었어요. 군대에 있었는데 이분은 좀 이제 알아보신 거예요. 상법 얘기까지 알 정도면은 이렇게 가입한 형태들이 그러니까 계약자 피보험자가 다른데 사망보험금이 존재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서명하지 않았다. 이게 계약이 무효라는 걸 이제 알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 거죠. 일단 가입하셨던 보험은 유니버셜 종신보험이에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사망이 1억 가입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들이 죽으면 부모님이 1억 받는 거죠. 그러면 아들을 목숨으로 가입했다는 거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맞는 형태입니까? 그리고 또 시기가 아들이 나서- 사망하면 내가 1억 받는다고 쳐봐요. 그것 때문에 종신보험 가입시킵니까? 그렇지는 예.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형태부터 잘못됐다고 저는 보여져요. 예. 그리고 이제 특약들이 추가적으로 가입돼 있었고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한번 제가 좀 읽어봐 드릴게요. 또한 이 사건 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의한 계약임에도 피보험자가 자필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설계사가 뭐라고 했냐면 계약자분이랑 가족관계시니까 그냥 서명하셔도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해서 계약이 진행됐던 거죠.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도박의 목적에 악용되거나 고의로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할 우려를 발생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강행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고 계약한 보험계약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보험사 공시실 들어가면 이제 약관이라고 있어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그 약관을 볼 수 있어요. 다운받을 수도 있고 거기에도 이런 형태의 계약은 무효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보험 설계사분들 이걸 모르지 않을 거잖아요. 모르지 않죠. 근데도 가입을 시킨단 말이죠. 어쨌든 본인 실적을 위해서. 수당 받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때 제 추측이에요. 이분의 마인드는 안 걸리면 그만. 그쵸. 걸리면 토해내고 미만이든가요? 토해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득이하게 아들이 사망을 했어요. 보험금 지급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명 안 했으니까. 예, 보험사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만약에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보험사에서 그냥 보험금을 주면 깔끔한데 필적 감정업체에 의뢰를 합니다. 그때 가서야? 예. 민원 넣을 땐 하지도 않고. 예, 피보험자 서명이 맞느냐? 서명이 아니니까 우린 못 준다. 이게 참 재밌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뭐 설계사 한 수를 토해낸 정도가 아니라 배상 책임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한 영업 형태입니다. 물론 다른 불안전 판매 요인들도 그렇지만 이거는 정말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래서 뭐 각각의 그 보험 불안전 판매 요인에 따라서 뭐 시효를 적용받기도 해요. 뭐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적용받긴 하는데 이거는 시효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피보험자가 직접 설계서를 대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은 아무것도 못 들었고 설명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서면의 내용을 넣으면서 뭘 입증 증거 자료로 냈냐면 병적 증명서.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피보험자가 군대 뭘로 복무 중이었다. 요거 일단 증거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자필 설명을 했던 타 보험사의 보험 계약이 있었어요. 그걸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초의 보험료를 대납해줬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험을 잘 몰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 아들 계약 같은데 왜 나한테 다 설명하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제 의아했던 거죠. 그래서 좀 주저했더니 이거 보험료 한 달 내줄 테니까 가입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험계약을 종료한 케이스죠. 일단 그 상품명에 대해서도 저희가 서면에 넣어요. 내용을 이것도 좀 읽어봐 드릴게요. 이 사건 보험의 상품명을 보더라도 생활자금 받는이라는 문구가 마치 해당 상품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들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보험 상품명은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세 측상, 보험 상품의 특징과 보장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명칭 사용이나 불명확한 표현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범위나 지시가 없다 보니 오용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의 불확실한 보장, 과장, 오인 표현 개선 안내를 자체 검토해 변경토록 조치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호사님께서 내용을 넣으세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민원 대행 업체들이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불법, 합법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민원이 들어가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뭐 한 장 정도, 2장 정도 작성해줘서 고객으로 하여금 직접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게 한다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게 한다거나. 근데 저희는 일단 양이 많잖아요. 양도 많을 뿐더러 저희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 서면 작성하시고 민원 제기 저희가 하고 민원 제기 이후에 응대도 저희가 합니다.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 그런 업체들보다 우리가 월등하니 우리한테 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뭔지 정도는 설명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이분은 또 이렇게 상품명이 돼 있다 보니까 사망보험금도 받고 연금도 받고 둘 다 받는 건 이렇게 좋은 상품이 이랬을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비자를 혼동하지 않는 상품명 그리고 혼동하지 않는 보험 설계사의 정확한 설명 이게 정말 중요한 요인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종신보험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죽으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맞아요. 뭐 종신보험이라 그러니까 헷갈리는 어차피 길게는 뭐 그렇죠.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사망보험 죽으면 사망보험금, 죽으면 보험금이 나오는 보험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보험에 그러니까 실제 보험을 적용을 받는 사람이 계약에 사인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피보험자가 되는 거죠, 아들이. 네, 그렇죠. 이건 꼭 보험뿐만 아니라 어딘가에 거래를 할 때에도 그렇죠.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만나진 않더라도 그 사람의 사인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상식적이지 않은 행위로 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도 한번 좀 본인 보험을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성공 사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